기원전 332년 11월, 지중해의 뜨거운 햇살 아래 한 무리의 군대가 이집트 국경을 향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젊은 지휘관의 나이 불과 24세.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하루 만에 3000년 역사의 이집트 제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우고 지중해를 호령하던 파라오의 나라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한 청년에게 항복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권력 이양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525년, 이집트는 이미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집트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신음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위대한 문명은 이제 거대한 제국의 한 속주에 불과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는 가혹했습니다. 특히 크세르크세스 1세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 시대에 이집트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신성한 사원들이 약탈당했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종교의식이 금지되었으며 성스러운 동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아피스 황소,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 성스러운 존재를 페르시아 왕은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타날 해방자를, 자신들을 페르시아의 멍에로부터 구해줄 영웅을 말입니다. 기원전 334년, 그 영웅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에 상륙하며 페르시아 제국에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라니코스강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한 알렉산더는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3년 이소스 평원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결정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대왕 다리우스 3세는 직접 6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반면 알렉산더의 병력은 고작 4만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봐도 페르시아의 압승이 예상되는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신은 알렉산더의 편이었습니다. 기병대를 이끌고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한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거의 사로잡을 뻔했고 공포에 질린 페르시아 황제는 전차를 버린 채 도망쳤습니다. 60만 대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은 번개처럼 이집트에 전해졌습니다. 무적으로 여겨지던 페르시아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이집트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멤피스의 신전에서, 테베의 시장에서, 나일강 삼각주의 마을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해방자가 온다. 우리를 구원할 젊은 왕이 오고 있다. 알렉산더는 신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집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페니키아의 해안 도시들을 하나씩 정복하며 페르시아 해군의 근거지를 제거했습니다. 특히 틸의 공성전에서 7개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차지하려면 지중해의 제해권이 필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원전 332년 가을, 드디어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집트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던 페르시아 총독은 마자케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저항하거나 항복하거나. 마자케스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현실주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소스 전투의 결과를 알고 있었고 페르시아 본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집트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주둔 페르시아 군대의 상당수는 이집트인 용병과 그리스인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를 위해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렉산더를 해방자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펠루시움 요새 앞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자케스는 성문을 활짝 열고 알렉산더를 맞이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도,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3000년 역사의 이집트는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군사적 천재였지만 동시에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단순히 정복된 땅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남하한 알렉산더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집트의 신들에게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정복자가 아닌 경배자로서, 이방인이 아닌 신자로서 말입니다. 아피스 신전 앞에서 알렉산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칼로 찔러 죽였던 그 신성한 황소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집트 사제들은 경악했습니다. 2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신을 존중하는 통치자를 만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관습을 배우고 상형 문자를 익히려 했으며 사제들과 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에 대해, 파라오의 역할에 대해, 마하트의 원칙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제들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왕은 다르다고, 페르시아의 폭군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렉산더를 파라오로 추대하기로. 기원전 332년 겨울 멤피스의 프타 신전에서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의 그리스인 청년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제들은 그에게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5가지 왕명을 수여했습니다. 두 땅의 주인, 강한 황소, 상하 이집트의 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칭호, 라의 아들 아몬의 사랑을 받는 자, 알렉산더. 하지만 알렉산더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신들의 선택을 받은 것인지 이집트의 진정한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사막을 건너 시와 오아시스로 가기로. 그곳에는 아몬 신의 신탁소가 있었습니다. 측근들은 만류했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은 군대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었고 길을 잃으면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소수의 동료들만 데리고 서쪽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여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까마귀 떼가 나타나 길을 안내했고 물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과장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알렉산더가 무사히 시와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몬 신전의 대사제는 알렉산더를 단독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평생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전에서 나온 그의 얼굴은 환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측근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신탁을 받으셨습니까? 알렉산더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답을 들었네.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몬 신의 사제가 알렉산더를 제우스의 아들이라 불렀다고. 이집트에서 아몬 신과 그리스의 제우스는 같은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알렉산더는 신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진짜 신의 아들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와에서 돌아온 알렉산더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결정을 내립니다. 지중해 연안의 작은 어촌 마을 라코티스.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직접 도시의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어디에 신전을 세울지, 어디에 항구를 만들지, 어디에 왕궁을 지을지 일일이 지시했습니다. 그의 건축가 디노크라테스는 놀랐습니다. 이 젊은 왕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시 계획가이자 비전가였습니다. 이곳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네. 이집트의 지혜와 그리스의 학문이 만나는 곳, 모든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말일세. 알렉산더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후 1000년 동안 지중해 최고의 도시로 번영했습니다. 기원전 331년 봄,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동쪽에서 다리우스가 다시 대군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세운 행정체계, 그가 건설한 도시, 그가 융합시킨 문화는 수백 년간 이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이집트 제국.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기억되었고, 이방인이 아니라 정통 파라오로 추앙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알렉산더는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 존중으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집트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정복자의 오만함 대신 학생의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24세 청년이 3000년 문명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